안녕하세요. 이일영TV입니다. 저랑 같이 210억 될 때까지 쭉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금, 요즘 사람들 앞으로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연금에 대해서 많이들 필요성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금에는 크게 보면 국민연금이 있고요. 또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고 또 주택연금, 이런 연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개인연금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있고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적에 아니면 종합소득신고를 할 적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 상품 이름에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다 취급을 하는데, 은행에서 취급하면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하고요. 증권회사에서 하면 연금저축 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연금저축 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연금저축을 많은 사람들이 보험회사에다 가입을 해서 연금저축은 보험회사에만 있는 줄 아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회사에도 다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연금저축이 가장 좋은 점은 세액공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세액공제라는 거는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 13.2% 아니면 16.5%를 연말정산 때 세금은 환급을 해줍니다. 세액공제 비율은 종합소득 금액으로 4천만 원 이하,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총급여로 5,500만 원 이하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를 해줍니다. 66만 원의 세금을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5,500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까지, 종합소득 금액으로는 1억 원까지는 400만 원에서 13.2%를 세금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52만 8천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으로 1억 원 초과,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1억 2천만 원 초과인 분은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에 13.2%를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39만 6천 원을 세금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저축은 세금 환급을 먼저 해주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을 탈 적에는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70세까지는 5.5%, 70세에서 80세까지는 4.4%, 80세 이후에는 3.3%의 세금을 뗍니다. 이거는 원금과 이자 전액에 대해서 그 연금소득세를 떼는 겁니다. 하지만 원금에 대해서 이미 13.2% 혹은 16.5%를 돌려받고 5.5%의 세금은 나중에 떼는 거니까 내가 돌려받은 금액의 한 반 이하 혹은 3분의 1 이하의 금액을 떼는 거고, 그것도 몇십 년 후에 먼 미래에 떼는 거라고 생각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큰 거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펀드 상품이나 적금, 예금으로 했었으면 수익금액의 15.4%의 이자소득세를 뗄 텐데, 이거는 5.5%만 떼는 거니까 그만큼 세금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세제 혜택이 있는 대신에 이 페널티가 있는데요. 이 연금저축을 가입했다가 중간에 내가 연금으로 타지 않고 해지를 하거나 일시금으로 찾게 되면 이 원금과 이자 전액에 대해서 16.5%의 세금을 뗍니다. 굉장히 많이 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13.2% 혹은 16.5% 만큼을 돌려내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 수익금액에 대해서 이제 16.5%를 떼니까 더 많이 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금저축을 할 때는 이 돈은 아예 없는 돈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노후에 연금으로 쓸 거다 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해주는 건 400만 원까지지만 실제로 이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까지입니다. 1,800만 원 중에 400만 원에 대해서 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죠.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IRP라고 개인 퇴직연금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이 개인 퇴직계좌에도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합쳐서 7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1800만 원까지를 부을 수 있잖아요. 이 1800만 원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인 거죠. 대신에 그 1100만 원에 대해서 생긴 수익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5.5% 있고요. 추가 납입한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중간에 빼더라도, 그 부분은 먼저 인출을 하더라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세금 떼는 게 없다는 거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페널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을 좀 많이 붓고 싶다, 연금 금액을 400만 원씩 하는 것보다는 부족하다 싶을 때는 1800만 원까지 부으면 괜찮습니다. 이거를 다달이 12개월로 나눠서 하면 150만 원인 셈이고요. 한 번에 1800만 원까지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굳이 연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한다고 할 때도 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700만 원까지 붓는 거 말고 다른 일반 펀드나 아니면 일반적인 저축에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연금저축에다가 추가로 1100만 원의 만큼을 더 부으면 조금 더 혜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저축 펀드는 일반적인 펀드보다 수수료가 보통 0.5%에서 1% 정도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펀드나 저축을 할 때는 이자소득세로 15.4%를 매년 떼게 되는데, 연금저축에다 하면 그 매년 이자소득세를 떼지 않고 원금과 이자, 수익금을 합쳐서 계속 재투자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복리 효과로 이 돈이 더 빨리, 더 크게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추가로 불입한 금액에 그 원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언제든 뺄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고요. 또 이 금액에 대해서 수익금은 연금소득세로 적용하면 일반 상품으로 했으면 15.4%를 뗄 거를 연금소득세는 5.5%니까 훨씬 더 저렴해지는 겁니다. 연금저축 신탁이 있고 증권사에 펀드가 있고 보험사에 연금저축 보험이 있는데, 이 연금저축 보험도 손해보험사가 있고 생명보험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럼 어떤 회사에 어떤 상품으로 하는 게 좋으냐? 연금저축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은 보험사에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금저축 보험으로 하게 되면 보험사는 이 수수료를 먼저 떼고 시작합니다. 이 이자를 불리는 방식이, 보험사는 공시율이라고 해서 이 시중 금리랑 금리보다 약간 높은, 요즘 같으면 2%대 정도의 이자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먼저 많이 떼고 시작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원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떨어질 때는 7년 정도 돼야지 원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면 한 10년이 지나야지 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그렇게 한 7년 동안은 내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험회사에 수수료만 주는 겁니다. 그 후에야 내 돈이 불어나는데, 내 돈이 불어나는 속도도 1, 2%대로 아주 느린 속도로 불어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연금을 보통 부을 때는 장기적으로 붓잖아요. 노후를 위해서. 그러면 그 사이에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물가가 오르는 걸 생각하면 나중에 연금을 탈 때도 그 돈이 물가 오르는 것도 못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푼돈이 되는 거고요. 연금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내 돈 원금 돌려받는 의미가 아니라 내 돈을 더 많이 불려서 받아야지 저축을 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펀드로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증권사에 연금저축 펀드가 있는데요. 연금저축 펀드는 주식형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좋은 펀드를 잘 고르면 연평균 6%, 8% 혹은 10% 이상의 수익이 나는 그런 펀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할 거면 어차피 세액공제 혜택은 똑같고 노후에 연금으로도 탈 거면 이 물가 인상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펀드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펀드로 하면 그러면 괜히 손해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원래 이 펀드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손실의 위험은 그만큼 줄어들고 평균적인 수익률의 6% 이상 수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젊을 때는 주식형으로 하다 나이가 들수록, 예를 들면 50대 혹은 60대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채권의 비중을 늘려가면 이 변동은 더 줄어들게 돼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방식의 차이가 또 있는데요. 은행하고 증권회사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은 확정형으로 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 연금저축은 종신형으로 연금 지급을 해줍니다. 확정형이라는 거는 내가 받는 기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최소 10년부터고요. 뭐 15년, 20년, 30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형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사람이 뭐 앞으로 장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명에 대한 그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종신형으로 받는 게 좋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면 연금저축 보험으로 해야 되는데, 보험은 금리가 낮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에 연금을 부을 때는 연금저축 펀드로 해서 수익률을 높은 걸로 하고요. 나중에 연금 개시하기 전에 내가 종신형이 필요하다면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으로 이전 신청을 해서 연금 개시를 하면 종신형으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펀드로 가입할 때도 어떤 펀드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1등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로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펀드들이 보통 과거 10년간만 봐도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펀드로 연금저축을 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나서 나중에 연금을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금저축은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가입할 수 있고요. 직업에 따라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부터 가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습니다. 전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또 목돈 마련 혹은 투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상품이니까, 없는 분들은 꼭 계좌 하나씩 준비하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일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